투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는 시간, 오늘은 중국의 주식시장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중국 주가지수가 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는 보통 H지수라고 이야기하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지수, 그래서 홍콩 중국 기업지수라고 해서 뭐 홍콩 H 이렇게 부르는데, 이 지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13%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고점에 대비해서 보면 한 25% 정도 주가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주가지수가 미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한국도 그렇고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의 주가는 하락을 하는, 요 H지수라고 하는 거는 중국 본토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 기업인데 홍콩에도 상장되어 있는, 홍콩에서도 거래가 되고 중국에서도 션전이나 샹하이나 그 두 군데 거래소에 한 군데에서 거래가 되는 그런 기업들 모아놓은 거를 H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안에 이제 그 최근에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텐센트, 뭐 알리바바, 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디디 추싱, 이런 기업들이 보면 주가가 30%, 40% 이상씩 하락을 했거든요. 올해 고점 대비해서 그 이상 하락하기도 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에듀테크, 교육업체에 대한 규제를 한다, 차량 공유업체에 대한 규제를 한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 또는 알리바바가 있는 지불이나 페이에 대한 규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규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규제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거는 중국 정부가 하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어디까지 플랫폼이라고 규정을 할 것이냐 이건데, 그게 이제 그 작년에 엔트그룹 안리바바 IPO를 좌절시킬 때를 보면,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엄청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 지점을 그렇게 곳곳에 만들 수도 없고, 신용카드 회사들이 다니면서 모든 점포에다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을 하고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나 중국처럼 신용카드가 쫙 퍼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카드가 퍼지고 난 다음에 이제 산업화를 하고 그 도시화가 진행된 나라에서는 언제 은행 시점 만들고 언제 신용카드 보급할 거냐, 우리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은행 기능을 넣고, 여기다가 이제 지불 결제 기능도 넣고 하는 게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그 알리바바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인터넷 상거래, 이커머스도 엄청 발전했죠. 인터넷도 발전했고,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JD.com, 징둥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막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여기 들어가서 가령 배달 앱이다 그러면 이 앱이 있으면 주문하는 사람 주문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 조리해서, 배달하는 사람 배달하고, 이 플랫폼하고 이용자, 여기 생산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송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하고는 별개로 이 하나가 돌아갑니다. 이걸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볼 때 중국이 여기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이 기업이 이윤을 벌어가는 건 정상적이다. 야, 저 훌륭한데, 대단한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생각해서 저 영역을 이렇게 장악해 들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은 스스로를 사회주의라고 불러요. 얼마 전에 왕이 외교부장이
저기 미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하고 잘 지내려 그러면 세 가지 마지노선은 지켜줘야 된다. 이거는 절대 타협 불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니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러저러하게 평가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보더라도 중국은 2013년, 14년부터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에서는 자본주의하고 좀 많이 다른 게 기업을 억압하고 기업이 이윤을 못 벌게 한다. 그거는 옛날 골도풍 유물 사회주의 이야기고 사회주의도 이제 변화해오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고 이윤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인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지주가 누리는 월세, 임대료, 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지금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기업들이 토지 소유하는 걸 허용 안 하지 않습니까? 100년씩 빌려줄 뿐이지 토지 소유를 사유화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게 사회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토지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기만 할 뿐인데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한적이고 독점적이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이 지주 계급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그러니까 월세 받고 렌트 받는 거를 기본적으로 잘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이게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돈을 버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라 보면 방과 후 교육 이것도 기본적으로 플랫폼 영역이겠죠. 그 다음에 배달 앱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으로 지불 결제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차량 공유, 디디 추싱, 뭐 최근에 미국에 상장했다가 논란이 크게 됐던 그런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텐센트, 뭐 JD.com 다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예전에 덩샤오핑 주석이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게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흥묘백묘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1979년에 덩샤오핑 주석이 그 당시에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미국식의 자본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면 이거든 저거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흥묘백묘론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통에 따르면 이게 기업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열심히 일해서 소비자들한테 좋은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근간을 해치겠다라는 건 아닌 것이죠. 근데 이 플랫폼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긴 합니다. 그 안에 개인들의 정보가 흘러다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기관망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거는 플랫폼 일종의 토지와 비슷하게 봐서 거기서 민간 기업이 이윤을 얻는, 그거는 지대와 비슷한 거라고 봐서, 렌트랑 비슷한 거라고 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플랫폼 기업들이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은행하고 이 플랫폼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은 대부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주가 하락이 상당히 좀 중국 주가지수 전반의 하락으로 오고, 우리로서도 상당히 좀, 야, 저거 무슨 일인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 전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다 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 좀 안정되는 단계를 거쳐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이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싸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러시아 주식시장을 한번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이런 방식이 러시아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이거든요. 러시아 예전에 사회주의 국가였잖아요.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라고 표방을 하지 않지만 그때 만들어졌던 제도가 지금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전 세계에서 제일 싸요. 제일 쌉니다. P가 7배, 6배, 7배 늘 그렇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P가 6배, 7배 그래요. 우리나라도 싸봤자 제일 쌌을 때가 뭐 8배, 9배 그랬고, 뭐 미국 같으면 20배, 30배가 넘는데, 러시아는 주가지수가 7배, 6배, 7배. 얼마나 쌉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걸 꺼려해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라는 게 주주한테 오는 이익은 아닌 것이죠. 여기가 전형적으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앞서갔는데, 왜냐하면 이 러시아 주식시장을 보면 은행하고 금융기관 은행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영기업이 비중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기업이 가즈프롬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경우에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스나 원유를 서방 국가들한테 서유럽에 보내고 수출을 합니다. 수출하고 이제 돈을 벌어들이는데, 그 벌어들이는 이익을 주주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거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 세금을 형태로 해가지고 국가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투자해도 별로 주주가 벌어들일 게 별로 없는 것이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돈 번 걸 주주들한테 막 배당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거를 다른 데 부실을 제거하고 다른 데 쓰도록 하는 것이죠. 국가 기관망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이런 에너지 기업들, 은행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또 국영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도 주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국가로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주주가 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로서는 크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P가 낮다고 해서 매력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늘 저평가인 상태. 저평가됐다고 고평가 영역으로 가는 거는 또 그것도 이유가 있어야 되죠. 늘 저평가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러시아 주가 지수가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영역을 벗어나서 올라가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이거를 해외에 넘겨서도 안 되고 이거는 국가의 소유다라고 해석을 해나가면서 러시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싸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우리가 투자할 일은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P가 6배, 7배 나온다. 싸다.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이유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올라갈 이유가 있으면, 러시아의 경우에도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지수가 올라갑니다. 그거는 올라가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에도 이게 중국이 주식시장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분명히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거를 부정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러시아하고 비슷한 형태로 간다고 한다면 이 플랫폼 깔아놓고 돈 버는, 그러니까 마치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렌트를 걷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주주한테 나눠주는 걸 막아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일상적인 저평가 상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일상적인 저평가 상태로 가겠구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그렇게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나올 만큼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많이 나올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이 이걸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주가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러면 이제 저평가됐으니까 스트롱 바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게,
그게 이제 새로운, 우리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의 시스템이 되고 있고, 그게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뉴 노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